네, 코너의 변경이 조금 있었죠. 네, 이번 코너는 후반부에 원래 있던 거를 이제 변경해서 한발, 최일마의 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롤이 좀 나갔으니까. 오늘 한발 주제는 좀 색다른 접근법이긴 한데 이제 세간에 많이 잊혀졌어요. 네, 잊혀졌는데 또다시 등장할 수 있는 주제죠. 매년마다 사실 날씨와 또 거기에 연관된 이슈는 등장을 하는데 이번 올해도 또 다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인데 이 라니냐라고 하죠. 라니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 평년보다 이제 낮은 상황이죠.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서태평양 쪽엔 극심한 장마를 가져오고 북미 북부에는 강추위, 남미 지역에는 심한 가뭄을 몰고 오는 게 이제 라니냐 현상입니다. 이 라니냐 때문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남미의 곡창지대가 타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됩니다만 찾아보시면 좀 나오는 것 같고 남미 곡창지대라고 하면은 이제 나라가 좀 길게 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중부, 칠레 중부 그리고 또 우루과이 전 지역, 뭐 브라질, 볼리비아 이런 데인데 2달 넘게 지금 비가 찔끔밖에 오질 않았다 그래요. 칠레하고 볼리비아 같은 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리튬으로 또 유명한 나라들이긴 합니다. 길쭉한 나라 모양이 길쭉한데 여기에 지금 가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남미의 그 가뭄은 사실 그 위에가 이제 멕시코고 그 위쪽이 이제 미국인데 날짜가 지날수록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들썩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야기하는 바 아르헨티나의 가뭄에 주목을 하고 있다. 독특합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뭐 아르헨티나의 뭐 리튬 이런 걸 보지는 않아요. 사실 잘 안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가뭄 얘기들을 많이 꺼내고 있는데 미국 USDA, 미국 농무부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이 금세기 들어서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23년 내 최저가 이제 금세기 들어서라고 합니다. 최저치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그 옥수수 생산 또한 5년 내에 최저. 폭염과 가뭄의 곡물 피해는 아르헨티나 GDP의 약 3%, 25조 원 정도. 요즘 아르헨티나 보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축구 월드컵은 우승을 했죠. 메시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100%를 넘었고 최근 올해에 들어서만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삶은 굉장히 팍팍한 나라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그 불황 이런 작황 부진까지 겹쳐가지고 GDP가 낮아진다고 하니 실제 그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지난 2월 달 대두 선물이라고 하죠. 콩 선물은 9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이제 금요일 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하고 밀 선물이 각 2%대의 상승. 선물 2%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선물은 리미트업,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하는 것이 6%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2% 올랐으니까 제법 많이 올랐죠. 근래에 보기 드문 상승세. 자, 그래서 국제 곡물가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수입 물가는 다시 또 식료품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사료값도 올리고 축산물, 뭐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같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목이고 우리나라는 또 대외적으로 수입하는 곡물의 양이 많죠. 쌀은 지금 넘쳐나서 여기 뭐 난리지만 대부분 곡물은 다 수입해 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이슈가 또 시차를 두고 계속 시간을 두고서는 또 연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좀 작아요. 되게 좀 작은 기업들이 많고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곡물 관련주로 많이 대변이 되니까 그냥 하나 정해놓은 거고 뭐 팜스토리, 고려산업, 대주산업, 뭐 한일사료, KC피드 이런 개인 테마도 좀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주이기도 하고 저가주,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2차 전지나 뭐 다른 쪽이 워낙 뜨겁긴 합니다만
새로운 시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 또 이슈로 사실은 곡물 수입하는 기업이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데는 곡물을 직접 수입합니다. 곡물뿐만이 아니라 많은 원자재들을 수입해 오기 때문에 실제 그 이익성에서 뭐 어떤 스프레드를 가져갈 것인가는 뭐 이 회사의 나름의 정책이겠습니다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진 않아도 주가는 최근에 보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곡물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을 수입해오고 뭐 곡물도 수입해오고 무슨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은 것은 과거에 이제 그 무슨 종합 상사 네, 이런 회사들이라서 눈여겨 또 볼만한 그런 또 큰 기업들인 것 같네요. 네. 자, 요걸 또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은 저와 함께 한 발을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외도를 하시고. 네, 서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앉아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서서 멘트 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죠. 이제 옆자리에 차장님 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 우리 정경민 차장이 조만간 다시 또 나온다고 하니 네. 예, 그때 또 3인치제로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아마 저보다는 차장님 더 많이 기다리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자 아이디어를 좀 맞대 볼 텐데 네네. 오늘 주제는 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빠르죠. 맞습니다. 조금 너무 빨라서 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리 좀 생각은 해야 되고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없는 거 지어가지고 뭐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이 다시 유가하고 네. 들썩거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두의 이제 오프닝 때 설명드렸지만 미국 달러 가치가 내려가다 떨어지니까. 보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은 뭐 금리하고 자꾸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네. 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김현민이가 생각하는 생각은 좀 어떤지. 네, 조금 전에 뭐 CME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상품 거래 자체가 거의 이제 달러 연동돼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꽤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101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발적 감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가격이 한번 튀어 올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정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촉발이 좀 되면서 이런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니까 식량 자원 자체를 거의 한 나라의 이제 좀 무기처럼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식량이 좀 불균형하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식량 자원을 좀 비축하려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G2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이제 수급 불균형을 좀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기후와 관련된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겨울에 사실 되게 좀 춥기도 추웠고 추운 날씨가 또 연초까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토마토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방울토마토가 그게 이상한 이제 식중독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량 폐기하는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종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얘기해 주셨지만 주요 이제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지역들의 사실 가뭄, 우리나라도 지금 봄철 가뭄 때문에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야 되는데 뭐 주말에도 비 오고 있었는데 비가 찔끔 내리다가 좀 말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불도 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자연재해와 곡물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은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고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엄청 강하게 급등을 또 하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풀리면서 제약주들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간 관심을 좀 못 받았던 게임주도 한번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개별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조금 확산되는 엔터테인먼트들도 그렇죠. 엔터주들도 주말에 상당히 힘이 강했죠. 많이 났죠.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제 개별 섹터의 종목들 특히 이제 오히려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중소형주들은 5월 뭐 첫째 주나 지나야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개별주들이 바닥권에서 한번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래생명자원 이제 사실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내용적인 거래도 줄어 있고 네, 완전히 이제 뭐, 예. 거래가 이제 좀 씨가 말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최소 거래량이 이제 한번 이렇게 장중에
거래량이 이렇게 씨가 마를 정도로 이제 거래가 좀 말라붙고 나면 사실상 뭔가 이제 재료가 딱 나오면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작은 호재만 나와도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매물 저항이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를 이제 터뜨리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미래생명자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축산용 뭐 사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펫푸드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좀 있는 기업이고 뭐 일부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동물한테 주는 사료 만들고 뭐 펫 사료 만들고 이러는 게 사실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펫 산업 자체가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매출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조금 이제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시장은 아직까지 뭐 이런 곡물보다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해가지고 3개월 만에 지분을 거의 다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일본의 상사회사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요 상사회사 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아주 강하게 또 움직였고, 뭐 자원개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서 지난주에 보니까 산업부에서 이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칠레랑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이제 조사단을 파견했다. 뭐 이런 네. 뉴스들도 좀 있었고. 그때 주말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네. 아프가니스탄에도 광물이 많은가 봐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아프간은 지금 그 미군정이 빠지고 탈레반이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불편한 관계입니다만 네. 중국은 또 거기에 손을 내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쟁탈전은 네. 또 게임에서도 보면 왜 광물 자원 이렇게 땅 따먹기 막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진짜 자원외교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네. 뭔가 이제 교감이 지금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고 달러 패권을 한번 흔들러 보겠다라고 또 내용이 네. 나오는 거. 사우디도 뭐 지금 자발적 감산 얘기하지만 사우디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항하는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움직임과도 이제 이런 자원 전쟁이 분명히 좀 연결되기 때문에 곡물 네. 그다음에 리튬 아주 중요한 자원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물론 이제 이제 곡물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얘기, 제가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주 후반에 갑자기 그렇죠. 시장과는 별개로 아르헨티나의 가뭄 얘기를 막 뭐 오가길래 왜 갑자기 아르헨티나의 가뭄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하고 식량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을 받잖아요. 근원 물가가 또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달러 가치를 계속 내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 주제였고 연관 기업을 네. 혹시 그래서 확장할 생각이 네, 있으신지? 총정리를 좀 해가지고 연관 종목을 하나 좀 끼워드리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 이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네. 끼워 넣는 종목으로 어쨌든 요 종목은 곡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이제 뭐 리튬, 염호 개발하고도 분명히 이제 좀 상관관계가 있고 포스코 그룹이 2028년까지 글로벌 리튬 이제 3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또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포스코 퓨처캠 포함해가지고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주가가 지금 또 올라서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네. 이런 곡물과 리튬 이슈 속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기대를 하고 자원 확보. 네,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곡물 그다음에 뭐 리튬 이런 자원 전쟁의 어떤 수혜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리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김현 매니저가 언급했던 기업 중에 에이비온? 네. 이거는 뭐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기업이고요. 바이오. 폐암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MET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저해제,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제 그 폐암 치료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한 이 타그리소가 거의 뭐 폐암이 걸린 분들한테는 1처방제로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타그리소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MET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저해시키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에이비온이 이제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그 앵커님도 뭐
종종 얘기하신 랩지노믹스가 네네네네. 요 AB온의 전환사채를 이제 또 인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같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그런 것 위한 같아요. 포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호재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주에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뭐 7분 장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 한 12%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1차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뭐 1차 목표가는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정도는 약간 이제 중기적인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1,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만약에 뭐 금요일 날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매수 접근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원 이하에서는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 들어봤고 그다음에 주제도 정해서 좀 확장해봤고 그다음에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선택? 네. 저의 픽을 또 한 종목 공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좀 제약바이오 기업을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실적 발표하고 JP모건이 막 7% 급등하고 뭐 빅테크 기업들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세포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트로스 파마슈티컬 이런 기업들이 354% 급등을 했고요. SAI 같은 경우에는 220%막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AACR이 미국에서 딱 이제 개막을 하자마자 이런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것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뭐 이런 동종류의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시장에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네. 2020년 이후로 여러 가지 임상 실패에 대한 악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 뭐 최고가가 23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13,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원래 좀 이렇게 10배씩 막 빠지고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이제 스타일의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조금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선 이유는 탈모 화장품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탈모 화장품 이제 모튼튼이라고 하는 이 기능성 화장품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런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등재가 되면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한 아주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에 대한 이제 규제가 그렇게 이제 강하진 않기 때문에 유럽 쪽은 소위 말해서 이제 CPMP 화장품 이제 등록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포털에 등록만 하면 바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은 지금 시판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도 이미 이 안트로젠이 개발한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 요게 원료 자체가 이미 미국 화장품 리스트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망만 이제 확충을 하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탈모 화장품 뭐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이제 요 회사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줄기세포 치료제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기반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수포성 이제 표피박리증 치료제는 일본에 이제 이신제약 쪽으로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끝나고 있거든요. 네.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이 이제 실패했던 당뇨병성 족분궤양 치료제 요걸 이제 임상 디자인 그리고 배지도 싹 갈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임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3,200원 정도 이제 끝났는데요. 박스권에 조금 이제 갇혀 있긴 하니까 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23,000원 정도 이제 공략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픽은 안트로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나오시진 않죠? 네. 아, 네. 자, 가격 전략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저와 함께 또 한 발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